네, 안녕하세요. 이준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네일샵 영업 양도 관련해서 요거 영업 양도 시에 좀 주의해야 할 점들 실제 상담하고 사건 진행하면서 체크했던 부분 함께 정보를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. 먼저 이 네일샵뿐만 아니라 이 영업 양도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인이 체결을 하신 계약이 영업 양도인지 또는 단순 기물 양도 어떤 계약인지 이 부분을 구별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얼핏 보기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영업 양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사업체를 그대로 인수를 해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상호, 그 다음에 심지어 보면은 그 기존 업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채무들까지 그냥 동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존 업체와 모두 인수를 할 가능성이 발생을 한다. 기물 양도는 물건 사는 겁니다. 단순히 얘기를 하면은 뭐 당근마켓이나 그런 중고 물건을 다 이 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고 물건을 하나의 세트로 한 번에 구매를 한다.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이게 영업양도인지 기물양도 계약인지를 구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고 적용이 되는 어떤 법적 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례는 그 네이버 플레이스를 누가 사용을 할지 이 내용에 대한 이제 분쟁 때문에 제가 이 상담을 진행을 했고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을 하게 됐는데요. 상대방은 본인은 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본인이 사용을 하고 싶다.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본인이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, 그다음에 이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영업양도 계약이라고 해서 그 특히 계약을 체결을 하는 과정 내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상호도 그대로 내가 다 이제 인수를 받는 조건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이게 네일샵이기 때문에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리뷰들, 별점들도 네이버 플레이스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때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매출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해서 보면 서로 분쟁이 좀 치열하게 있었습니다. 이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해서 이제 상법에서도 뭐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적어드렸던 것처럼 뭐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이 상호를 그대로 쓰면은 책임을 진다. 뭐 이제 이런 내용 등을 적어드렸는데 이 내용을 포함을 해서 이 만약에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스 상호를 그대로 쓰기 위해선 어떤 내용으로 계약서가 체결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 내용이 빠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청구를 할 수 없는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함께 뒤에 나올 동영상들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채무 인수, 그러니까 기존 업장의 채무 인수에 일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고 또 하나가 경합금지가 상법상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, 어느 범위로 어느 기간까지 적용이 될 건지 이러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겠습니다. 과연 기존 업장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내일합이다 보니까 선결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선결제금을 그럼 누가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냐? 만약에 고객이 왔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상호 등을 내가 그대로 쓰고 있으면은 기존에 선결제를 했던 고객이 나는 이미 이 상호로 돈을 냈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네이버 그 플레이스를 통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돈을 냈기 때문에 나 해달라 서비스 제공해달라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시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. 그 양수인 같은 경우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네이버 플레이스 상호 속용을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장점이 되지만 또 이제 조심을 해야 할 다른 어떤 법적인 쟁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기존에 발생했던 어떤 그런 뭐 미용실이나 네이버 그 네일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선결제금들 이 선결제금들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그걸 인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사실을 법원에 등기가 가능한 상황과 어떤
그 업장 형태라고 하면 뭐 법인이 있다든지 그러면 등기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는 각 채권자에게 직접 통지를 예를 들어서 선결제를 해놓으신 고객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문자를 다 발송을 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이제 이런 식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채무를 서로 인수를 하지 않고 양도인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계약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네일샵 영업 양도 시 제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업 양도인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영업 양도 계약인지 기물 양도 계약인지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서 이런 먼저 발생했던 어떤 그런 매출들 즉 뭐 회계상으로 보면은 부채들 이제 갚아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한결세금 같은 아까 예시로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뭐 기존에 관리를 하던 인스타나 블로그 등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 방향이 기물양도 또는 영업양도 이 둘 중에 무엇인지로 결정이 된다. 이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영업 양수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동시에 어,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현재 내가 이 업장을 인수를 함에 있어서 영업 양도식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지 그 인수 금액까지를 포함을 해서 음, 또는 단순 기물 양도로 하는 게 지금 내 상황에 좀 더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검토가 같이 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 특히 뭐 요새 매출 잘 나오면은 뭐 굉장히 높은 금액의 높은 어, 영업권 등에 대해서 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런 부분들 계산하시기 혼자 계산하시기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이런 거 협의 대리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. 요거 뭐 꼭 뭐 이렇게 다른 업체를 사는 거 외에도 이제 동업하시다가 뭐 지분자들끼리 동업 해지하시거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뭐 해제 그런 관련 대리들 협의 대리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다 궁금하다 하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이거 함께 또 전문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